2017년 대한민국의 파란을 일으켰던 잘못된 만남상 후보입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끝은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유여애 전 최고위원. 하루가 다르게 그야말로 말의 폭탄을 터뜨렸던 분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그리고 마지막, 탄핵 재판 내내 숱한 화제를 불러 모았던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평우 변호사. 네, 후보들 아주 쟁쟁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후보로 꼽힌 분들, 그야말로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은 폭로전으로 치닫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여애 전 최고위원. 자, 어제 홍준표 송년맞이 스탠딩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 마.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자, 그 사이에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하셨죠. 김광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홍준표 대표 어지간하면 저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또 유여애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송년회 날까지도. 네, 유여애 최고위원이 계속 지금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네. 또 이 홍준표 대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어저께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하는 또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아름답지 않게 끝났다고 아까 좀 방송에 나왔는데 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그냥 빨간색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러네요. 홍준표 대표는 잘 아시지만 네. 속옷까지 빨간 옷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은 빨간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또 약간 보통 사람 볼 때는 좀 튀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두 분 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유여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유여의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튀는 언행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좀 비슷한 점도 있고 유여애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자 홍준표다, 제2의 홍준표다라는 별명도 붙었었는데요. 어쩌다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써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뭐 두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막말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7.3 전당대회 때죠. 사실은 이제 유해 최고 전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하고는 뭐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그 유해 전 최고위원이 친홍 계열로 분류가 됐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친박 후보들을 뒤로 미루면서 사실 2등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이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도대체 무슨 뭐 사실 알고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같이 어떤 뭐 메이트 비슷하게 같은 어떤 그런 했는가 물어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나하고 친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유해 전 최고가 상당히 전략을 잘 짠 거죠. 자기가 뭔가 홍준표 대표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선거에서 하면서 표를 많이 이제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본인도 사실은 좀 뭐 하는데 이게 점점 발언의 수위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발언 순서도 보면 최고위원회의 득표 순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이철우 최고, 2번 유해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그 발언할 때마다 다들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러다가는 당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런 판단을 좀 해서 전격적으로 좀 출당 제명 조치를 네.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유여의 최고위원을 이렇게 굳이 속도를 내면서 제명까지 했을까? 네.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막말이라든가 튀는 언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나중에 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느 한 국회의원한테 제가 들었더니
초재선 의원들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나도 튀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유해 최고위원이 그거는 나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뭐 공이 뭐 어느 쪽으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기도 참석한 의원들이 그냥 웃었다 그래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가 친박계 핵심 인사의 이런 제명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유해 최고위원이 그동안 친홍인가 했더니 여기서 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거에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자기 최고위원을 역시 주류가 반 이상을 장악하도록 만들려고 다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가볍게 거론되는 건데 혜성처럼 등장해서 2위를 최고위원을 했는데 네.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이제 보면은 방송에 저희들도 방송에서 뵀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이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그게 당에 원래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작용해서 제명까지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정 의원 어디서 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혜성처럼 왔다가 어쨌든 혜성처럼 사라질 위기인데 저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어떤 강한 의지를 또 정치에 대한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유해 전 최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은 라이언 인형을 들고 이제 다시 재기하겠다 그래서 뭐 라이언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좀 이게 맛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단시간 안에 전 국민이 이름을 알 정도로 이름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존재감 뭐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거나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보면 일단 제가 볼 때 정치인 할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움도 일단 뭐 크게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일을 많이 합니다.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또 스포트라이트를 좀 즐기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준길 전 대변인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한 배를 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어떤 정치권에서 좀 상당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상황도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하는 거죠.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러다가는 당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런 판단을 좀 해서 전격적으로 좀 출당과 제명 조치를 네.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유해 최고위원을 이렇게 굳이 속도를 내면서 제명까지 했을까? 네네. 그걸 궁금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막말이라든가 튀는 언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나중에 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느 한 국회의원한테 제가 들었더니 초재선 의원들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나도 튀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유해 최고위원이 그거는 나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뭐 공이 뭐 어느 쪽으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기도 참석한 의원들이 그냥 웃었다 그래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가 친박계 핵심 인사의 이런 제명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유해 네, 되죠. 사실은 이제 유해 최고 전 최고하고 홍준표 저 대표하고는 뭐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그 유해 전 최고위원이 친홍 계열로 분류가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박 후보들을 뒤로 미루면서 사실 2등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이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도대체 무슨 뭐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같이 어떤 뭐 메이트 비슷하게 같은 어떤 그런 했는가 물어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나하고 친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유해 전 최고가 상당히 전략을 잘 짠 거죠. 자기가 뭔가 홍준표 대표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선거에서 하면서 표를 많이 이제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본인도 사실은 좀 뭐 하는데 이게 점점 발언의 수위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발언 순서도 보면 최고위원회의 득표 순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이철우 최고, 2번 유해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그 발언할 때마다 다들 이제 긴장.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자, 그 사이에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하셨죠. 김광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홍준표 대표 어지간하면 저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또 유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송년회 날까지도. 네, 유해 최고위원이 계속 지금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네. 또 이 홍준표 대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어저께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하는 또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아름답지 않게 끝났다고 아까 좀 방송에 나왔는데 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그냥 빨간색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러네요. 홍준표 대표는 잘 아시지만 네. 속옷까지 빨간 옷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은 빨간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또 약간 보통 사람 볼 때는 좀 2017년 대한민국의 파란을 일으켰던 잘못된 만남상 후보입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끝은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유여애 전 최고위원. 하루가 다르게 그야말로 말의 폭탄을 터뜨렸던 분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그리고 마지막 탄핵 재판 내내 숱한 화제를 불러 모았던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평우 변호사. 네, 후보들 아주 쟁쟁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후보로 꼽힌 분들 그야말로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은 폭로전으로 치닫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여애 전 최고위원. 자, 어제 홍준표 송년맞이 스탠딩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 마.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두 분 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유여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유여의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튀는 언행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류여애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자 홍준표다, 제2의 홍준표다라는 별명도 붙었었는데요. 어쩌다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이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좀 써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뭐 두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막말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7.3 전당